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수장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식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농지를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5월부터 수도권 관외 거주자들의 그 농지를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 좀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이제 그냥 들고 계신 분들 진짜 이제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투자를 하신 분, 농사 안 짓는 농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드론이라든가 항공사진이라든가 AI까지 동원을 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걸리면 1년 안에 팔라, 안 팔면 강제 처분, 그리고 매년 공시지가 20%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최후의 통보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지를 가지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좀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여기 지침이 있습니다. 수도권 전 지역입니다. 수도권 전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금 삼성이 들어가는 용인, 이동, 남사 같은 데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고, 그 다음에 용인, 이동, 남사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죠. 이제 경매 취득자 같은 경우는 이게 농취증이 또 이렇게 면제가 되다 보니까 투기 성향이 많죠. 농업법인들이 또 토지를 많이 샀죠. 예, 그리고 외국인 소유 농지, 그리고 최근 10년 이내 농취 자격증을 발급하고 상속 농지는 제외입니다. 그런데 증여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직 안 나옵니다. 또 눈에 드는 것은 뭐냐면 관외 거주자. 제가 용인의 원삼에도 보면은 여러 그 토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관외 거주자들이 많더라고요. 공유 취득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농지를 전수를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 제 121조에 경자 유전의 원칙,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지 공개념 차원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작 금지 제도는 금지하고 농민만이 농지를 이제 소유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좀 일부에서는 투기의 대상이 됐던 것은 사실이죠. 고독 달팽이의 핵심 한 줄 핵심을 보겠습니다. 농지 이제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농사를 짓던가 합법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번 정책의 본질은 중요하죠.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195만 4천 헥타르,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0평이죠. 농지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드론이라든가 항공사진 AI, 수도권이라든가 관외 거주자를 집중 타겟으로 삼고 의심한 농지는 현장 조사를 해서 바로 처분 명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사는 두 단계죠. 올해 1단계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 115만 헥타르. 내년에 2단계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그러니까 1996년 이전에 취득한 한 80만 헥타르가 이번 조사 대상이라는 거죠. 핵심은 이거죠. 농지는 투기 자산이 아니다. 이 흐름을 끊겠다는 거죠. 특히 수도권은 거의 투기 타겟으로 본다는 그런 정부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관외 거주자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투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매일경제에 나와 있는 그래픽인데 하여튼 이렇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실이 이래 되죠. 농지는 이제 두 개로 나누죠. 진짜 농사를 짓는 농지냐, 정리해서 매각 또는 개발을 하는 대상 농지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중간은 없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위험합니다. 관외 거주자, 그리고 공동지분 농지, 농취증 받고 안 쓰는 땅, 그냥 묵혀둔 땅, 이런 것은 이번 조사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리스크는 여기에 있죠. 걸리면 끝이 아닙니다. 처분 명령 1년 내내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농지가 그렇게 쉽게 팔립니까? 잘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면 강제 처분, 아니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이건 그냥 세금 수준이 아니라 압박이죠. 농사 안 지을 거면 땅을 팔으라는 그런 강력한 정부의 시그널이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전략은 딱 두 개입니다. 계속 농지로 간다. 실제 농사를 하고 이용 증빙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개발 가능한 땅이라면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지를 개발을 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번 정책 이후 2번을 선택하는 사람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토지나 다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저한테는 자주 전화가 오는데 용인 원삼의 다가구 원룸이라든가 건축하시는데 건축자금 전액 대출 자주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구 원룸 전화. 농지인데 다 모든 것에다 다가구 원룸을 지을 수가 없죠.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이 맞으면 정답에 가까운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지금 용인 원산면을 얘기를 합니다. 이동 남사도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체크해야 할 5가지입니다. 농지 전용 여부, 이게 안 되면 말짱황이죠. 용도 지역을 보면 자연녹지라든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다 가능하죠. 가능하고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사면 같은 경우는 최소 6m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4m만 해도 되는데 4m였을 때는 뭐 근생이라든가 단독주택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진입이 가능해야 되고 차량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수도 전기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들어오는 이런 땅이어야죠. 이거 안 되면 허가, 뭐 임대 둘 다 그냥 무너지는 거죠. 개발인이 허가, 뭐 면적이라든가 연접이라든가 개발, 주변 개발까지 같이 봐야죠. 그래서 개발인이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도로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원사면의 어느 지역에 보면 토지 연격을 떼어보면 도로가 8에서 10m로 고시가 됐어요. 공고까지 됐어요. 그런데 도로 공사를 안 하니까 또 이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임대수요. 원산면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 이제 클러스터라든가 근로자가 유입이 되고 숙소가 부족하니까 개발 가능한 그런 농지라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원룸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상태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갑시다. 조사를 피하려고 건축한다. 이건 위험한 접근입니다. 합법적으로 농지를 전환한다. 이게 맞는 전략이겠죠. 이 차이는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용인 원산면 기준으로 결론을 한번 지어보면 지금 상황,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농지를 그냥 들고 있으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혹시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오래전부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라면 그 뭐 약간의 제재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오랫동안 또 그렇게 또 관외 거주를 하면서 농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한 땅은 이번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런 땅은 바로 검토 대상입니다. 도로가 붙은 땅, 그래 도로도 종류입니다. 최소한 6m 이상, 4m도 가능합니다.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다 가능합니다. 비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농지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농업용 시설밖에는 안 됩니다. 농업용 시설이라 해도 그 지역에 살고 하여튼 여기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하기 쉽지 않다. 산업단지 인접한 곳, 그러니까 지금 원산면 같은 경우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고독 달팽이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농지는 이제 투자 상품이 아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정리되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산면 같은 지역에서 농지, 다가구, 원룸 전환이 가장 현실적인 출구 전략 중 하나다. 뭐 근생을 지을 수도 있겠죠. 단 아무 땅이나 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라든가 용도라든가 허가라든가 삼박자가 맞는 땅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원산면에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땅들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땅들이 관외 거주자, 서울이라든가 또 경기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건축자금 전액 대출하고 또 원룸을 또 이렇게 이자 택지나 이런 것들을 고덕에서 50동이나 지어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 지번만 먼저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수익성이라든가 다 평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식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